지난 1월 말인데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위원회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기업인이 이제 쭉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는데 장관님, 제가 광역 선도 사업을 대구 분이에요. 광역 선도 사업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요. 저도 아는 분인데 도대체 양식이 지원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저 그거 작성하다가 기부업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장관님이 좀 지원 양식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.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앞에서 제가 직접 작성해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겠습니다. 그랬습니다. 그게 중기청장 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. 중기청장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안동에서 들었거든요. 양식이 복잡합니다. 그런데 그때 뭔가 와닿는 게 있어서 그때도 또 제가 해보고 고쳐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중기청에 와가지고 이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어느 과장이 들어오는데 신용보증재단 이런 그 자금 지원 담당하는 과장이 들어오길래 야, 김 과장, 오늘이 금요일인데 당신 융자 이런 거 그 절차 할 때 그 절차나 양식이 복잡하다는 얘기 안 하더냐.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수년째 간소화 시켜오기 때문에 그 업계들도 만족하고 별로 고칠 게 없고 올해도 또 조금 고쳤습니다.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알겠는데 그래도 사무관 한 명 데리고 오후에 가서 아무 데고 가서 당신이 지원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절차를 밟아보고 양식도 메꿔보고 신청 서류도 준비해보고 해라. 그리고 가서 나한테 소감을 얘기해주라. 그랬더니 예, 이 친구가 월요일날 딱 출근해갖고 하는 소리가 청장님, 요즘이 이거예요. 자기가 청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야, 우리 청장은 속으로는 걱정도 팔자다. 내가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간소화시켰고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뭘 나보고 가서 적어보라고 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갔답니다. 그런데 가서 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이쿠야 싶더라는 거예요. 아니 이런 서류를 왜 내라고 하지? 양식에 이 빈칸이 왜 필요하지? 막 직접 칸을 메꾸다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청장이 얘기했는데 지 생각하고 다르니까 놀래가지고 그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론은 12개인지 13개인지 받는 그 서류 양식을 앞으로 6개월 내에 3개로 줄이기로, 즉 9개를 날려버리고 3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뭐는 바꾸기로 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니까 글쎄 자기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아무튼 자기들이 눈으로만 본 것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기청에서 한 석 달 동안 그 과장이 간부회의 때 자발적으로 자기 경험을 얘기해가지고 한 석 달 동안은 뭐 경험해보기 그런 운동이 막 벌어져서 직원들이 업됐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날 대통령 앞에서 제가 경험해보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안동에서 지적받은 것도 R&D였는데 그때 내가 R&D가 아닌 것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중기청장 때. 와가지고 지역 담당 과장한테 그 얘기 해놓고 내가 출장 갔다 올 테니까 준비만 해봐라. 내가 직접 써볼 테니까. 그리고 출장을 중국을 2박 3일을 갔다 왔더니 R&D 담당 국장이랑 뜩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장관님이 직접 경험하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직접 써봤습니다. 그랬더만 400페이지, 그러니까 어떤 그 컨소시엄의 경우에 R&D 사업의 경우 400페이지가 지원할 때 내는 서류였는데 5월부터 시작하는 올해부터는 약 150페이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중기청장 때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은 답이 또 나온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지 했더니 글쎄 말입니다. 저희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담당 사무관이 꼬박꼬박 나갔지만 눈으로만 본 결과입니다. 딱 차이 나더라고.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이미 한 150페이지, 그러니까 하여튼 3분의 2가 없어지고 3분의 1만 냅니다. 이 페이지 수로. 근데 거기에 보면 필요 없는 빈칸 메우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
합격이 되면 내서 정밀검증으로 들어가면 될 걸 신청자 전원에게 다 받아. 마치 전원을 합격시켜줄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게 많았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다 싶어서 그러면 모든 실국이 자기 업무에 관해서 유사한 경험을 해보도록 해라. 그 약간 부작용은 조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율로 해라. 실국장은 기획실에다가 보고할 것 없고 실국장 자율로 자기 업무에 맞게 경험하고 2달에 한 번씩 그것을 경험해서 이제 발표도 하자.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름도 진 게 정책 세범 운동이랍니다. 그건 뭐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더라고요. 그게 지금 이름은 정책 세범 운동입니다. 세범은 가끔은 가로에다가 로로 치면 정책 세로범 운동입니다. 그래서 정책 세로범 운동은 3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접점 세로범. 아까 그 R&D 양식 같은 건 접점입니다. 양식 또 기업인과의 회의 뭐 이런 게 다 접점이죠. 접점 세로범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정책을 하고 났지만 그게 성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모르고 또 다른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 세로범, 성과를 한번 면밀히 그런 자세를 한번 보자. 그 다음에 3번째가 실수도 세로범입니다. 우리가 뭐 큰 거 말고 잔잔한 게 많지 않습니까? 행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보고도 하고 하다 보면 이거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? 그러나 다음에 또 합니다, 우리가. 그 실수를. 왜냐하면 다음엔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하니까. 그래서 실수도 세로범이라는 차원에서 실수를 다 집대성해서 누구나 신입 직원들이 다 보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 행사에 과거 선배들이 했던 걸 보고 거기서 있었던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자.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3대 트랙으로 저기 해서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그 정책 세로범 운동, 예를 들면 이 3대 트랙의 세로범을 완전히 지경부 정책으로, 전통으로. 그러니까 신입 직원이 와도 선배들의 실수를 보면서 즐기면서 그 실수는 안 하게. 또 각 실국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발적으로 접점 세로범에 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뭔가 하나씩 아주 치열하게 했다 치고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는 그거를 이제 지경부의 어떤 그 전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말까지 이제 가려고 하고요.